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축구 국가대항전 유로 2016에서 프랑스가 독일을 꺾었군요. 네, 프랑스가 오늘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 4강에서 독일을 2대 0으로 꺾었는데요. 프랑스 공격수 그리스만 선수가 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 선제골을 성공시킨 데 이어서 후반 27분에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 별명이 작은 악마인 키 175cm 공격수 그리스만 선수가 대회 6골로 득점을 예약했고, 프랑스는 11일 새벽 4시에 포르투갈과의 결승전을 통해서 16년 만에 대회 우승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게 주말 다 보내고 월요일 새벽에 봐야 되는 거군요? 네,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4시에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국내 팬들은 또 워낙 결승전 우승 후보 간의 말대결이기 때문에 또 많이 시청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병들 심하실 텐데요. 자,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르긴 했는데 아쉽게 부진했죠? 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샌디에이고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5회 투아웃까지 홈런 1개를 포함해서 안타 8개를 맞고 6실점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5월에 어깨 수술을 받은 뒤에 1년간 재활훈련을 거쳐서 오늘 640일 만에 메이저리그에 복귀했지만 아쉽게도 팀이 0대 6으로 지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첫 복귀니까요. 구체적인 투구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류현진 선수가 1회 초에 첫 타자에게 5월 솔로 홈런을 허용했고요. 2회에는 상대 투수에게 중전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네. 4회에는 3번째 실점을 했고요. 5회에는 2점을 더 주고 내려왔는데요. 사실 복귀전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 넘게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메이저리그에 돌아온 거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통증 없이 예정됐던 90개에 딱 한 개 모자란 89개의 공을 던진 건 또 다행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감을 빨리 찾아서 좋은 성적 내주길 바라고요. 자, 국내 프로야구 진행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잠실에서는 3회 말 현재 기아가 두산에 6대 0으로 크게 앞서 있고요. 대전에서는 3회 말 현재 하나가 삼성에 2대 1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고척에서는 3회 말 현재 NC가 넥센에 7대 1로 앞서 있고요. 부산에서는 4회 초 현재 롯데가 LG에 3대 1 리드를 잡고 있고, 인천에서는 2회 말 현재 SK가 KT에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박태환 선수 얘기요. 저희가 속보가 바로 나와서 2부 초반에 긴급하게 이 노민상 감독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좀 목소리와 말에서 이 울컥하는 심경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리우 올림픽행 여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박태환 선수의 리우행이 극적으로 성사됐는데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 카스가 오늘 박태환이 요청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금지에 대한 중재 관련 잠정 처분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태환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박태환 선수가 2014년에 금지 약물이 검출돼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올해 3월에 징계가 끝났고 사실 대한체육회가 징계 만료 후에 3년간 국가대표 선발 불가 규정을 내세우면서 박태환 선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국내 법원이 지난 1일에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고요. 오늘 카스까지 박태환이 올림픽에 나가는데 제약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결국에 대한체육회 역시 박태환 선수의 리우행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성적을 지켜봐야겠죠. 자, US 여자 오픈 골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네, 이미린 선수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LPGA 투어 US 여자 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10개와 보기 2개를 묶어서 8언더파 공동 선두를 달렸고요. 네. 양희영 등 공동 2위 그룹에 셋타 앞서 있습니다. 이미린 선수가 루키였던 2014년 2승을 거뒀고요. 지난해에는 손목 부상으로 다소 고생을 했는데 오랜만에 우승을 향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중소 중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기술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한계를 겪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SOS 1379 이른바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또 그동안 성과는 어땠는지 미래창조과학부의 홍남기 제1차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 차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지난 7월 6일이요. SOS 1379 이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중소 중견기업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SOS 1379 소위 이른바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는요. 중소 중견기업들이 생산 현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기술적 애로, 기술적인 문제를 정부 출연연구소라든가 대학 등이 갖고 있는 연구 성과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원스톱으로 좀 해결해 주자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기술 고민 치료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래서 기술과 연구 개발에 관련된 고민이 있는 기업들은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SOS 1379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3일 이내 문제가 처리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숫자 1379가 국번 없이 누르는 번호라는 건 알겠는데요.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379번호는 한 번 들으면 기억하기 쉽도록 저희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것인데요. 네. 전화 한 통으로 3일 이내에 산 학위원이 친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기업이 기술에 고민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저희가 산 학위원이 친구가 돼서 도와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끝에 79가 바로 친구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 홀수로 돼 있어서 13579에서 5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일반 상담원 말고도 이 기술 분야 전문가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네, 전화로 주시면 일단 기초적으로 상담하는 상담 요원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 이외에도 기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저희가 좀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5분을 모시고 1차적인 상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계 분야, 전기 전자 분야, 소재 분야, 화학 분야, 통신 분야 등 5가지에 대해서 기술 분야별로 1대1로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전문위원들이 출연연이라든가 기업 연구 현장과 경영 일선에서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술 애로에 대해서 심층 자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 이 중소기업들이 자체 기술 개발이 가장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뭘로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중소기업들이 사실 R&D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죠. 이와 함께 기술 개발 인력이라든가 연구 장비라든가 또는 기술 정보 등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제품이라든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SOS 1379 서비스는 이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들의 어떤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서 기술 자문이라든가 또는 이와 같은 대학 연구소가 갖고 있는 연구 장비의 공유라든가 네. 기술 인력의 지원 또는 이런 기술 이전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이용 건수가 3배로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분야 상담이 가장 많았나요?
네, 저희가 작년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1년간에 총 한 16,400건 정도의 아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네. 이 중에서 아주 전문적인 기술 상담 건수는 약 3,300여 건 정도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주로 이 같은 전문 기술 상담은 기업의 어떤 설계, 생산, 공정 과정상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 또는 공정 개선이라든가 제품의 개선 네. 또는 기술의 이전이라든가 기술의 사업화 등에 대한 문의가 주종을 이루었고요. 네. 장비 지원과 관련된다면은 시제품 제작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아하. 문제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데 대한 저희가 서비스와 자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기술의 사업화, 경영 문제와 다 결합된 문제들이 많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쨌든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동안 이룬 성과나 성공한 기업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 배관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 거림 소방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설계 기술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저희 SOS 1379를 노크했습니다.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설계 기술의 지원을 받아서 애로를 해소해야 했고 네. 지금 약 100억 원대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철도 신호 전문 업체 혁신전공사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네. 역시 기술적 애로를 겪다가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이와 관한 어떤 제품 설계라든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되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현재는 그 열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저희가 엑셀 카운터 장치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같은 장치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해서 아하. 자기네 매출 증가와 함께 현재는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건설 중장비 전문 업체 수산중공이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제품 불량으로 고객사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 1379를 갖다 노크를 했습니다. 네. 저희 1379 전문위원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 불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주고 또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서 현재 연간 약 40억 원 정도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게 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소방, 철도, 건설 여러 분야인데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의 기술 문제가요. 이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자문을 구할 때 좀 한계가 다가오기도 할 텐데 어떻게 극복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의 오는 그 기술적 애로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의 주시면은 전문위원께서 뭐 전화나 유선상으로 자문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지만은 네.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아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SOS 1379에서는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현재 56개 정도의 연구기관들이,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와 같은 전문 지원기관들의 연구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심층 분석해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기술적 애로가 네. 해소되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전화로 접촉이 시작되지만 현장에 나가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기술 상담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다시 이용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이 SOS 1379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641개 기업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그중에서 다시 재이용한 업체가 약 495개 정도가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5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은 네. 노크를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노크하는, 재이용하는 그런 기업이 됐고요. 네. 주로 재이용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당면했던 기술 고민을 해결한 이후에도 더욱더 기술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노크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전문기관을 추가하실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개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점점 더 지원 기관들을 늘려나가서 네. 여러 가지 중소 중견기업이 부닥치는 다양한 기술적 고민을 광범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차관님 끝으로요. 이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또 계획들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S 1379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갖다 더욱더 활성화해서 네. 중소 중견기업들이 기술적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기술 혁신이 가장 당면한 과제인데요. 네. 이러한 기술 혁신을 이루어서 좀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에 관한 일환으로 정부는 정부가 출연한 이 출연 연구기관들이 중소 중견기업들의 어떤 R&D에 대한 네. 전진 기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해서 저희가 출연 연구기관들이 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기술 이전도 확대하고 또 이러한 기관들이 보유한 연구 장비들도 네. 광범위하게 개방해서 민간 기업들이 같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우리나라의 강소기업이 많아지도록 이런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제1차관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이윤지,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